영어 회화 문장 10,000개 이상을 암기하고 영문법책 50권 독파 후 영문 기본 구조도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을 밝혀줄 특별한 지도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바로 그 문법의 장벽을 허무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어 공부, 특히 영문법,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부사절, 분사구문, 수일치, 가정법. 학교 다닐 때 품사 이름만 잔뜩 외우다가 결국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포기했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사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배우고 영어 문장을 번역하는 기술에만 모든 신경을 쓰는 등 수동적인 공부만 하다 보니 능동적으로 문장을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은 뒤처졌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영어 회화 문장 10,000개 이상을 암기하고 50여 권에 달하는 영문법 책을 파고들어 발견한 마치 레고 블록으로 문장을 조립하듯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비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에 나오는 문장 구성의 주요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및 수식어라는 기본 골격에 각종 품사 같은 부품들을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쉽게 문장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문법 공부에 앞서 영어 회화를 먼저 공부하기 시작해 수만 개의 영어 표현을 이미 암기한 상태에서 바라본 영문법의 구조는 놀랍게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구조를 도표화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영문법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문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본 분이라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영문법의 기본 구조도는 영어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문장을 직접 만드는 능력을 키워 궁극에는 영어 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창시절에 다들 한 번씩 공부해본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 5가지 형태 중 하나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형식별 번역하는 순서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번호를 매겨 놓았습니다. 이들 5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장들을 많이 접해봄으로써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나더라도 몇 형식의 문장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5형식을 보니 주어와 동사는 다 있네요. 이는 어떤 문장이라도 제대로 구성이 되려면 주어와 동사는 필수라는 말이겠지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인 반면에 목적어 없이도 문장이 성립되는 문장의 동사는 자동사라 합니다. 보어가 필요 없는 경우 1형식의 동사는 완전자동사, 보어가 필요한 2형식의 동사는 불완전자동사라 합니다. 역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는 3형식과 4형식 문장에서는 완전 타동사, 5형식 문장처럼 보어가 필요한 경우의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이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라 합니다. 여기에 각종 수식어가 붙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문장의 기본 요소와 각종 수식어 등이 문장을 구성한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 요소들이 문장의 기본 골격이라면 이들 기본 골격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부품들이 바로 우리 골치를 아프게 했던 각종 품사 및 기타 문법 용어들입니다. 자, 그럼 이들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기본 골격에다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장 구성의 기본 요소들 중 주어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문법책에서 다들 보셨던 명사, 대명사, 부정대명사, 투부정사 중 명사적용법,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 모두 명사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짧든 길든 모두 명사로 번역하는 명사 계열입니다. 주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있으니 모든 문장의 주어 부분에 명사 계열이 들어갈 수 있으며 3, 4, 5형식 문장에만 있는 목적어 자리에도 이들 명사 계열이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명사구나 명사절이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무척 길어지겠네요. 이번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 동사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문장은 어떤 형태이건 간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사에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지요.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1형식과 2형식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주격 보어가 필요 없는 1형식 문장인 경우에 비동사를 완전 자동사라 하고 2형식에서처럼 보어가 필요한 경우에 비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 합니다. 일반 동사 역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목적어 없이도 제 기능을 할 경우에 동사를 자동사라 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동사를 타동사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느냐, 타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 몇 형식의 문장으로 쓰이는지가 결정되지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입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일반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동사로만 쓰이고 저 단어는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로 각각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 합니다. 이는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술적으로 쓰이는 요소들입니다. 이들 주격이나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인데 명사 계열은 앞부분에서 다룬 주어와 목적어에 쓰일 수 있는 명사 계열과 같으며 형용사 계열은 서술적으로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으로 쓰이는 분사, 투부정사 중 비투용법, 형용사구, 전치사구 등입니다. 다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은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로서 수식어에 해당되기에 보어로 사용되는 요소는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수식어에는 형용사 계열과 부사 계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어로서의 형용사 계열은 앞에서 다룬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과는 다릅니다. 보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을 함으로써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He is kind라는 문장에서처럼 보어를 서술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수식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은 명사를 그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라는 점에서 He is a kind person처럼 한정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식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계열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간, 장소, 정도 등을 나타내는 부사,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전치사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각종 부사절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의 기본 구조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인데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효과를 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공부하는 경우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문장의 기본 구조도를 보면 명사 적용법은 명사로 번역하기에 문장의 기본 요소 중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에 쓰이며 형용사와 부사적 용법은 각각 명사와 동사 등을 수식하기에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구나 하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들 각 부품들을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하나씩 조립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계열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요. Tom is a college student. I love Tom. 톰이라는 고유명사가 주어에 쓰인 경우와 목적어에 쓰인 경우입니다. 이들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톰이라는 고유명사뿐 아니라 보통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등 그 어떤 명사 계열이라도 쓰일 수 있습니다. All of them are here to see you. I like all of them. 이번 문장들은 all이라는 부정대명사가 주어와 목적어에 각각 쓰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부정대명사는 정확히 누구인지, 무엇인지, 혹은 얼마인지를 딱 정해서 가리키지 않는 대명사로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부정대명사에는 all, both, some, any, each, either, neither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명사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Learning English is not easy. I enjoy learning English. learning이라는 동명사가 2형식과 3형식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각각 사용된 경우입니다. To teach English is very interesting. I want to teach English. I found it hard to solve the problem. 이번에 보시는 문장들은 투부정사가 각각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경우를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2형식 문장에서 주어로, 두 번째 문장은 3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로,
마지막 문장은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 용법이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인데 목적어가 투부정사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it라는 가목적어로 처리하고 진목적어인 투부정사 이하는 맨 뒤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명사구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명사구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명사처럼 문장에서 기능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다룬 투부정사도 일종의 명사구라 볼 수 있습니다. This wonderful car is a gift for you. I'll buy this wonderful car. 앞의 문장은 this wonderful car라는 명사구가 이형식 문장의 주어에 사용된 케이스고 두 번째 문장은 this wonderful car가 삼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명사절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서 명사로 번역되는 절로서 대절과 뭐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whether가 이끄는 절,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인 whatever, whichever, whoever가 이끄는 절 등이 대표적인 명사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 that he is honest is true, 두 번째 문장인 I know that he is honest는 모두 대시 이끄는 명사절로 각각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있어서 길기 때문에 이것을 it라는 가주어로 처리하고 It is true that he is honest처럼 된 명사절을 뒤로 옮길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도 역시 주어 자리에 명사절인 whether와 간접 의문문이 왔는데 이들도 역시 가주어인 it로 처리하고 맨 뒤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명사절인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참고로 간접 의문문이라면 when, where, how, what, which 같은 의문사가 이끄는 절로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순서로 되어 있는 절을 의미하는데 모두 명사로 번역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과 일곱 번째 문장은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이네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로 구성되는데 이 두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인 대절이 온 예문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원래 I believe that he is a spy impossible입니다. 그런데 목적어인 that he is a spy가 중간에 들어가서 길고 어색해 보이지요. 그래서 가목적어인 it로 처리하고 진목적어인 이 대절을 맨 뒤로 보내 I believe it impossible that he is a spy라는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원래 문장은 I find how we solve the issue crucial입니다. 이 문장 역시 명사절인 간접 의문문 how we solve the issue가 중간에 위치해 길고 어색하지요. 그래서 가목적어 it로 처리하고 맨 뒤로 보내 I find it crucial how we solve the issue라는 오형식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find가 오형식 문장에서 사용되면 목적어가 목적격보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과 9번은 whichever가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이하의 절이 각각 명사절로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었습니다. whichever나 whatever, whoever 등은 양보의 의미를 갖는 복합관계 명사로서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Whichever you choose will be yours.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며 양보로 번역해야 하기에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한 것은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you can take whichever you choose. 이 문장은 take의 목적어 자리에 있고 양보로 번역해야 하기에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제까지 알아본 명사절은 잘만 활용한다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은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입니다. 명사 계열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 계열에는 서술 형용사, 서술적으로 쓰이는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투부정사, 비투용법, 형용사구, 전치사구 등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보시는 것은 모두 이형식 문장으로 주격보어 자리에 명사 계열이 사용된 예문들입니다. 1번 문장 He is Bill. 이 문장은 주격보어의 고유명사인 bill이 사용되었는데 이 외에도 어떤 명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번 문장 Seeing is believing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의미로 보어의 believing이라는 동명사가 쓰였군요. 3번 문장 My goal is to master English this year. 이는 나의 목표는 금년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격보어의 명사적 용법인 투부정사가 쓰였습니다. 4번 문장 The problem is how to solve it. 이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는 뜻으로
보어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되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로 번역합니다. 5번 문장 The problem is that I have no time now. 이 문장은 보어의 대절인 명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로 번역이 되기에 that 이하의 절이 명사로 번역됩니다. 6번 문장 What I want to know is when you can come. 이 문장은 주격보어의 의문사 when이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명사절이 쓰여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네가 언제 올 수 있는지이다처럼 when 이하를 명사로 번역합니다. 7번 문장 The problem is whether he'll change his mind. 이 문장에서 뭐뭐인지 여부이다는 의미를 가진 whether가 이끄는 절 또한 명사절로서 문제는 그가 마음을 바꿀지 여부이다로 명사로 번역합니다. 마지막 8번째 문장에 사용된 whoever가 이끄는 절 또한 명사절로서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승자는 먼저 일을 끝내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예문 이외에도 무척 많은 문장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로 이루어진 O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 자리에 명사 계열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1번은 나는 그를 빌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call은 O형식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전화하다는 뜻이 아니고 목적격보어로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쓰인 동사 believe는 원래 믿다는 뜻이지만 O형식에서 사용되면 목적어가 목적보어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되어 나는 그가 의사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 ask, want, allow 등은 목적격보어의 형태가 투부정사이면 명사적 용법으로서 명사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3번은 나는 그에게 당장 떠날 것을 요청했다. 4번은 나는 네가 당장 떠나는 것을 원한다. 5번은 그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처럼 투부정사가 모두 명사로 번역됩니다. 6번째 문장은 made가 사용되었는데 사역동사와는 다릅니다. 이 문장에서는 made 뒤에 목적어 힘이 오고 그 다음에 what he is today라는 명사절이 왔습니다. 이 명사절은 힘이라는 목적어의 상태나 정체성, 결과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합니다. 즉, 그들이 그를 오늘날의 그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7번은 너는 나를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라도 좋으니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의미로 목적격 보어가 whatever라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처럼 양보로 번역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whatever, whichever, whoever 등은 모두 양보절로서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이지만 동시에 수식어인 부사절을 이끌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명사절을 다루는 부분이기에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는 수식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이미 다룬 것인데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계열도 쓰일 수 있다고 했지요. 다음 예문들을 보세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에 사용되는 형용사계열은 주어나 목적어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He is happy에서처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지 He is a happy person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과 3번에 사용된 seem to be와 appear to be 용법은 둘 다 뭐뭐인 것 같다는 의미인데 seem to be는 주관적인 판단, appear to be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번과 6번 turn out to be, 그리고 prove to be는 둘 다 뭐뭐로 밝혀지다는 의미인데 turn out to be는 처음에는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어떤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사용되고 prove to be는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입증이 된 경우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하튼 두 번째 seem to be부터 마지막 prove to be까지는 모두 이 형식 형태로만 사용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주격보어 자리의 형용사 계열 중 하나인 비투용법에 관한 것입니다. 비투용법은 문맥에 따라 주어의 예정, 의무, 운명, 가능성, 의도나 목적 등 5가지 의미를 가진 형용사구의 일종으로 형용사로 번역합니다. 비투용법은 문맥에 따라 예정으로 봐야 할지, 의무로 봐야 할지, 운명으로 봐야 할지, 가능성으로 봐야 할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1번에 있는 문장 The meeting is to be held tomorrow morning. 이 문장은 tomorrow morning이라는 시간이 특정되어 있기에 열릴 예정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다음 2번에 있는 문장 You are to report it to your boss immediately. 이 문장은 보고하다는 리포트, 상사인 보스, 그리고 즉시라는 immediately 등 단어로 추론해 볼 때 의무로 봐야 합니다. 다음 3번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주로 부정문에서 쓰이거나
특히 투부정사가 수동태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의미는 할 수 있다 또는 될 수 있다와 같이 can 또는 be able to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4번 문장 He was to become a great leader. 이 문장은 문맥상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시간이나 조건 등이 없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보고 다양한 용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운명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이 문장은 문맥상 5가지 용법 중 의도나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형식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 계열이 쓰인 예문들입니다. 1번과 2번 문장은 주격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쓰인 경우인데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excite라는 단어는 흥분시키다, 열광하게 만들다는 의미의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흥분시키는 또는 흥분된이라는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나온 것이 분사이지요. 그래서 excite에 ing를 붙여 exciting이라 하면 능동의 의미를 가져 흥분시키는, 열광시키는이라는 의미가 되고 excite의 과거분사 형태인 excited라고 하면 수동의 의미가 되어 과거분사라 부릅니다. 다음 3번 문장 He is hot-tempered. 이는 형용사인 hot 뒤에 하이픈을 붙인 후 temper라는 명사에 ed를 붙여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번역되는 유사분사입니다. 화면 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cold-blooded, warm-hearted, quick-witted, absent-minded 등 무수한 유사분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주격보어 자리에 누구를 닮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like와 연락 또는 접촉이라는 의미의 명사 touch 앞에 전치사 in을 붙여 하나의 전치사구가 된 문장으로 모두 형용사로 번역됩니다. 6번 문장 The concert hall is full of people에서 full of people은 사람들로 가득 찬이라고 번역되는 형용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과 8번에 쓰인 of와 over는 부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전을 보시면 형용사 기능도 있어서 여기서는 각각 꺼진, 끝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of와 over가 형용사 기능도 있기에 다음에 설명하게 될 O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계열이 사용된 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지요. 1번 문장 I believe him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믿는다는 의미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O형식 문장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우선 E형식인 주어 플러스 주격 보어로 만들었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O형식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believe him honest에서 목적어인 him과 목적격 보어인 honest를 E형식으로 바꾸었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그 문장은 맞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he is honest라고 해야 맞지 he is honestly라고 하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I believe that he is honest를 I believe him honest라고 간단히 O형식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목적어의 he가 아니고 him이라 한 것은 목적어는 목적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번 문장 I left the door open. 여기서 leave의 과거형 left는 1형식으로 쓰이면 떠났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5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상태로 두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The door was open이라는 2형식 문장이 성립하지요. 따라서 전형적인 5형식 문장으로서 저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두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3번 문장 I painted the door white. 나는 문을 하얗게 칠했다는 의미 같지요. 그런데 white가 혹시 whitely가 아닌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2형식 문장인 The door is white로 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면 5형식 문장이 맞는 것입니다. The door is whitely라고 하면 문법도 안 맞습니다. 즉 I painted the door whitely라고 하면 부사인 whitely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기에 나는 문을 하얀스럽게 칠했다는 이상한 의미가 됩니다. 다음 4번 문장 I usually keep my phone off during the meeting. 이 문장에서 keep이라는 단어는 5형식 형태 문장에서 사용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인 상태로 두다는 의미가 됩니다. My phone is off라는 문장이 성립하네요. off는 앞에서 뭔가가 꺼진이라는 형용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지요? 마지막 5번 문장 I prefer the school over by noon. 이 문장에서 prefer는 무언가를 선호하다는 의미인데 5형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인 상태를 선호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The school is over라는 2형식 문장이 성립이 되지요. 그리고 over가 무언가 끝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계속해서 형용사 계열이 5형식 목적격 보어에 사용된 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분사도 형용사 계열이라고 했지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 분사인데
ing를 붙이면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로 하면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 형태, 수동이면 과거 분사 형태로 하면 됩니다. 1번 문장 I won't keep you waiting so long. 목적어인 you와 목적격 보어인 waiting을 you are waiting 또는 you are waited로 바꾸었을 때 문맥이 맞는 것을 선택해야겠지요. wait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는 의미로 일형식 자동사로만 쓰이기에 you are waited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동의 의미인 수동태 형식의 문장은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 문장을 말하기에 목적어가 없는 wait 같은 1형식 또는 2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만들 수 없고 목적어가 있는 3, 4, 5형식 문장의 타동사만이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I want this car fixed right away. 저는 이 차가 당장 수리되었으면 합니다는 의미인데 This car is fixed라는 문장이 성립됩니다. 즉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만약 this car is fixing이라면 능동이 되어 차가 뭔가를 고친다는 의미인데 차가 고치는 대상도 없기에 능동형 동사가 들어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I found him hot-tempered during the meeting. 이 문장에서 he is hot-tempered가 성립하네요. 나는 그가 회의하는 도중에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전형적인 5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4번 문장 We kept the flower vase full of water. 이 문장에서 쓰인 full of은 뭔가로 가득 차 있는이라는 형용사구입니다. The flower vase is full of water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기에 5형식 문장입니다. 마지막 5번 문장 I have kept my wife in good health. 여기서 in good health는 전치사구로 건강 상태가 좋은이라는 형용사로 번역되는 형용사구의 기능을 합니다. My wife is in good health라는 2형식 문장이 성립이 되어 전형적인 5형식 문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까지 형용사 계열이 5형식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 예문들을 보셨는데 5형식 문장의 단골로 사용되는 동사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keep을 비롯해서 live, 그리고 find, believe, consider, want, paint, prefer, 그리고 사역 동사인 make, allow, let, permit 등의 단어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을 다른 많은 5형식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문법 지식은 단지 문법으로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나중에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 나눌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문장의 5형식에 따르면 문장이 구성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각종 수식어가 붙어서 좀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 이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및 수식어에 맞는 각종 부품들을 끼워 넣어야 한다고 했지요. 주어와 목적어에는 명사 계열이라는 부품이 들어가야 하고 보어에는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보어에 들어가는 형용사 계열은 서술형 형용사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수식어가 필요합니다. 수식어가 될 수 있는 부품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계열,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계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동사와 수식어 부문이 어떻게 작동해 멋진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